현재 미국에선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가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6천 명 이상의 환자가 이식받을 장기가 없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2분기 기준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9,724명인 반면 뇌사 기증자는 26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기증자가 부족한 이 같은 현실은 장기 이식이라는 역사가 시작된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인데, 인류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해보고자 새로운 방법을 찾아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방법은 바로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 이식 방법으로, 이 이종 장기 이식 연구는 처음엔 사람이 아닌 동물의 심장을 다른 동물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동물과 동물 사이의 실험이 상상 이상의 성과를 보이자 이후 침팬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본격적인 이종 장기 이식의 시작을 알리며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 1960년대 사람에게 침팬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1984년 외과 의사 레너드 베일리 박사가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생명이 위독한 영아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고, 1990년엔 심장이 아닌 개코 원숭이의 간을 이식하는 등 수십 년에 걸친 이종 장기 이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침팬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약 9개월간 생존하는 기적적인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끝내 어떠한 이유로 사망했고,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영아와 개코 원숭이의 간을 이식받은 환자 또한 각각 20여일과 70여일 만에 같은 이유로 사망하였는데, 수술 자체는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원인은 바로 거부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거부 반응이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식받은 장기를 세균과 같은 적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현상으로, 이식 직후 심장이 먹거나 며칠 안에 세포가 괴사하는 등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식 수술에서도 꽤나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러한 거부 반응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용하는 이종 장기 이식에선 그 증상이 더욱 잦고 심각하게 일어났으며, 수술 당시엔 회복세를 보이며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거부 반응을 극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모두 사망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패에 가까운 결과만 거듭하다 보면 결국 안 되는 일이었겠거니 포기하기 마련이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이 이종장기 이식의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의 의료계는 이 연구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더욱 끊임없는 실험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종장기 이식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거부 반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중점이 되었고, 이 거부 반응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과연 어떤 동물의 장기가 인간과 가장 적합한지부터 수도 없는 실험을 거쳐 가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동물은 바로 돼지였는데, 겉모습만 보면 영장류들이 사람과 비슷해서 가장 적합해 보이지만 이들의 장기는 크기부터 번식 문제 등이 겹쳐 부적합하여 사람과 장기 크기도 비슷하고 감염 위험이 가장 적은 돼지가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이식 수술에 사용되는 돼지는 가축으로 기르는 평범한 돼지가 아닌 연구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삽입한 형질전환 돼지이며, 이 형질전환 돼지는 인간 면역 체계에서 즉각 거부 반응을 유발하던 돼지 장기 세표면에 글리칸 성분 등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제거한 복제 동물입니다. 이 형질전환 돼지를 이용하여 처음엔 원숭이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실험하였는데,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은 원숭이는 약 24일간 생존하며 아직 보완할 점이 더 필요하다는 데이터를 남겼고, 이후 돼지의 유전자에서 바이러스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모두 제거한 뒤 이식 수술을 진행한 결과 원숭이의 생존은 176일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식 수술 이후 면역 억제 치료까지 받은 원숭이는 무려 758일간 생존하며 이종장기 이식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희망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 1월 7일 이종장기 이식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현실로 증명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그리피스 박사와 그의 연구진들은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더 이상 가망이 없던 말기 심장질환자 데이빗 베넷의 동의를 받아 형질전환 돼지의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공식적인 첫 수술을 최초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받기로 결심한 데이빗 베넷은 수술에 동의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자신에게 남은 선택지라곤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과 죽는 것, 단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었다며 짧고 간결한 답변을 했고, 성공이 불분명한 수술이지만 유일한 선택지인 만큼 큰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술은 공식적인 수술인 만큼 그 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진행되었으며, 메릴랜드 대학의 의료진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확대 접근 조항이라는 특별한 조항까지 거쳐서야 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무난히 끝이 났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에게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성공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는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록 회복 상황에서 심장 전문의들이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문제를 찾지 못했고 이 수술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식 수술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8일 베넷은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며 결국 사망하고 마는데, 당시엔 베넷의 사망 원인이 따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후 그가 이식받은 돼지 심장에서 돼지의 거대 세포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어 이것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거대 세포 바이러스는 새끼 돼지나 임신한 돼지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병원체로 폐렴이나 발열 등을 유발하며, 수술 전 병원에선 수술에 사용되는 돼지에 관한 바이러스 검사를 수도 없이 했지만 이 바이러스는 당시 잠복 상태였기 때문에 몇 번의 검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걸러낼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성공 직전인 것만 같았던 공식적인 첫 번째 이종장기 이식 수술은 그렇게 환자가 2개월 만에 사망하면서 안타까운 결과를 낳긴 했지만, 그 와중에 긍정적인 게 하나 있다면 잠복 상태로 인한 거대 세포 바이러스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이종장기 이식 수술 자체와는 큰 연관을 지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이종장기 이식에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되며, 메릴랜드 대학 의료진은 보완할 점과 사전 준비를 더욱 강화하여 2023년 9월 20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9월 초 신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한 로렌스 포시트란 남성은 병원에 있는 동안 2번이나 심정지가 왔었고, 처음 수술을 받았던 데이빗 베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 이종 장기 이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의 데이터를 극한으로 집약한 이 수술의 결과는 현재 진행형이며, 수술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수술을 받은 로렌스 포시트는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건강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수술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 환자가 완치하게 된다면 앞으로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수많은 질병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꿈만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데, 이종장기 이식에 관한 연구는 현재 돼지의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은 물론 조직 분야로까지 확대되어 돼지의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연구나 당뇨병 환자를 위한 돼지의 체도 이식 연구 등 그 범위를 더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